안녕하세요, 타코멍입니다. 오늘 소개할 영상은 타란툴라의 질병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. 이제 사육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볼 수 있긴 한데 제일 흔한 질병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이제 첫 번째, 웻몰트라는 겁니다. 발음이 좀 안 나오네요. 웻몰트. 젖은 탈피라는 건데요. 이게 좀 사육하다 보면은 개체 수를 많이 키우시는 우리 키퍼들 또는 이제 좀 사육자분들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. 타란툴라가 탈피하고 나서 충분히 몸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르지 못한 누운 털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심하면 개체가 폐사까지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증상이 심한 정도가 조금 이제 그 먹이도 먹는다 하면 다음 탈피 때 완벽하게 복구가 되기도 합니다. 이제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본 바 여름철에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PS 케이지나 또는 좀 적정 케이지 같은 걸로 해서 조금 환기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좀 습하게, 다소 습하게 키웠을 때 과도한 이런 습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 그럴 때가 좀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네요. 심하면 거미가 거미로 보이지가 않아요. 완전히 안틸레스 같은 핑크토드도 완전히 블랙으로 막 빠지고 되게 징그러워. 새까맣게. 근데 대부분 다 몸이 털이 적기 때문에 방수털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보면은 되게 징그럽게 보인다. 꼭 화상 입은 것처럼. 하지만 우리들이 또 케어를 잘 해주면 이제 복구가 되긴 해요.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제 경험인데 이제 청결하게 사육 환경을 바꿔주고 그리고 신선한 물그릇을 좀 크게 물그릇을 크게 넣어주고 그리고 환기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먹이 사냥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준성체 이상이라고 해도 먹이를 좀 죽은 개체를 급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다른 일반 타란툴라의 정상적인 컨디션보다는 먹이도 사냥도 잘 좀 못하고 흡수도 느리긴 해요. 하지만 이것 또한 탈피하면 복구가 된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사육자분들도 많이 키우신 분들이나 알 거지 초보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흡수 못하는 병이라고 있어요.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뭐다라고는 하긴 좀 어려운데, 그러니까 먹이 사냥을 하고 나서도 그 먹이가 냄새가 나야가 상할 정도까지 애들이 들고 있는데 흡수를 못하더라고요. 못 먹는 병이라고 그냥 흔히들 얘기하죠. 네, 국내에서는 못 먹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초보자분들은 못 먹는 병을 경험을 못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먹이를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히 먹으니까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먹이 찌꺼기를 버리니까 그냥 흡수가 다 밥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흔히 이제 귀뚜라미나 우리들이 미럼을 주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흔히 경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그 경단이 작은 경단이 아니라 그냥 먹이리, 미럼이나 귀뚜라미를 으깨놓은 느낌의, 그리고 냄새가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그 개체가 흡수하는 게 조금 다른 컨디션 개체, 좋은 개체들보다는 좀 늦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탈피하고 나서, 제가 경험으로서 탈피하고 나서 많이들 걸리고요.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개체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냐면 먹이를 안 먹어요. 이제 그때부터 먹이를 피하고 그리고 계속 서서히 천천히 배가 작아지면서 결국은 등갑보다도 작아지면서 다리 말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못 먹는 병 치료 방법, 그냥 이것 또한 제 생각인데 환기는 잘 되는데 이거는 바닥재를 많이 습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게 제 경험이지 이게 제가 이런 걸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재가 많이 습해하고 그래야지. 왜냐면 이쪽 부분 도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먹이 흡수를 못하더라도 계속 수분이 도가에 닿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 대신 환기는 최대한 해야 되기. 왜냐하면 바닥재가 청결해야하기 때문에. 근데 결국은 이 질병도요, 탈피나면 리셋은 됩니다.
제가 보니까 탈피 직후에 잘 걸리는 질병인데 탈피가 되면 흡수가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이제 마지막인데요. 무록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냥 이제 특정 종들 중에 무록이 잘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. 이제 그게 바로 골리앗, 그리고 이제 뭐 크세네시스 종, 그리고 팜포드, 그리고 초대형 종들이 무록이 많이 걸려요. 그러니까 뭐 지타류 같은 경우, 땅지아타 같은 경우도 무록이 있긴 한데요. 제가 보니까 지타류 같은 경우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록이 생기고 나서 다음 탈피 때 바로 다 복구되는 경우가 있어. 하지만 골리앗이나 이런 기타 큰 종들, 초대형 종들은 무록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것도 뭐 연고를 발라주시는 분들도 있고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이 공급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켜서 빨리 탈피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무록도 살짝 이제 상처같이 고름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뚜껑을 열 때 이제 제가 말한 큰 배해성 애들은 이제 엉덩이 같은 이제 털을 긁잖아요. 다리를, 엉덩이를 긁잖아요. 그때 이제 또 무록이 더 상처가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거는 최소화하고, 그리고 바닥재는 아예 건조하게 해서 잡충들을 방지하고, 물그릇은 다소 건강한 개체보다는 크게 넣어주는 게 좋다. 근데 이제 대형 종들도 결국은 이제 준성체 한 15cm 정도 급들은 거의 죽지 않아요. 내가 봐도 무록을 복구를 하거나 이러는데 15cm 넘어가는 이제 준성체 이상급들부터 무록들이 잘 낫지가 않아요.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흉터가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복구는 된다. 복구는 되니까 무록 생겼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요. 그리고 이제 질병에 관해서 질병이 좀 더 많이 있어요. 뭐 성충도 있고, 그리고 뭐 부절, 뭐 다리 부절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질병이라고 하면 뭐 사고죠.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